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수술에서 지금 보셨겠지만 만약에 아프로처럼 원빌리처럼 그 정도 여러분 단지는 이제 킬선세대니까 더 그림같이 대한민국에 진짜 1등 만들 수 있습니다. 1등 만들 수 있는데 돈은 300에서 500만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신탁사는 2천에서 3천억, 그 다음에 LH공사는 아무리 못해도 1,500에서 2천억 이상. 사업기간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 9년 내에 입주합니다. 이 총괄 조합방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신탁방식, 공공방식은 아마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결국 신탁방식으로 같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90% 이상은 신탁방식으로 다 갈 겁니다. 다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90%는 다 거의 고만고만한 것. 다 고만고만한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만 아까 총괄 내지는 조합방식으로 한다면 고만고만한 것보다 형편없는 꼴등 아파트가 되든지 감이 다르다든지 지금은 얘기하는 경자동, 선현동에 따라올 수 없는 1등이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1등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요 신탁이 90%다 못한 꼴등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성공사를 이미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신탁사는 아예 준공한 실적이 없어요. 여기는 아까 LH공사 맞죠? 강남에 단 한 군데 있었습니까? 재건축에서 통합 재건축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사업성이 없는 시공사가 잘 안 들어오는데 진짜 문제 있는데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서울은요 공공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러분 인센티브 안 주죠? 공공을 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꽤 많이 했어요. 서울은 재개발에서 주로 강북이나 지방에서. 강남에 여러분처럼 사업성이 좋고 분양 잘 되고 엄청나게 대단지고 이런 데는 LH 실적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행 방식이 아닌 아까 신반포 7차라고 재건축이 있어요. 거기는 10만포 있어요. 7차. 거기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가봤는데요. 그냥 계획 방식이니까 거기는 한 100억 정도 드린대요. LH공사에. 상조 안 해요. 인허가 지가 안 해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100억을 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조합장도 미치고 그거 떼낼 수도 없어요. 소시 못 때리게 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못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합 총괄 방식의 시행 영역에서 고급화 차별화해서 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선도지구에 진행되면 1년 늦었지만 1등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탁사나 LH가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빨리 입주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여러분이 내년 6월이면 가장 선도지구를 다 제끼고 먼저 1등으로 시공사 선정할 수 있습니다. 1등으로 시공사 선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등으로 하면 최소한 삼성하고 현대, 삼성하고 LG 아니면 대리, 메이저 5위 안에 드는 애가 죽기 살기로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면 공사비, 최저 공사비로 최고의 어떤 특화를 제안받아서 엄청 싸게 공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단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공사 선정하고 첫 입주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는 입주하는 거하고 가장 늦게 입주하는 거 20년 차이 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20년이면 첫 번째 대한민국 여기 분당에서는 최소한 1등을 만들어서 지금 시세로 보면 최소한 뭐 평당 1억이면 34억, 1억 초기만 한 38억에 팔고 20년 뒤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지에 갈아타면 절반 가격에 또 거기 사고 거기 유피시키면 한 번 갈아타면 100원 돼 있어요.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니에요. 다음번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갈아타면 기본이 100 몇십 50억 돼요. 그래서 최소한 분당의 1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코에서도 1등, 지금은 엄베일이 2등 아쿠라고는 그야말로 10억 이상 차이 나요. 아쿠라고 2등, 3등하고는 또 5억, 20억 차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여러 개들이 전철역에 가깝고 지금은 조금 기분 나쁘지만 약간은 손해나 정자 일부한테 밀려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근데 진짜 재건축한 다음에 1등이 되는 거하고 그저 그런 아까 신탁사에서 그저 그런 아파트들하고는 여러분도 똑같이 5억 이상 차이 납니다. 분당에서 내가 분당을 이사하려고 그래. 지금 바꿔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아는 7천 뭐 8천 세대 서현역 앞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 레미아일지 현대 ATH일지 모르지만 맨 먼저 대장주에 먼저 찾아옵니다. 여기 사다가 도저히 금액 안 맞으면 그 옆에 순회동이든 어디든 그 옆단지로 갑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금액 안 맞으면 그 다음에 2등 단지가 오고 3등 단지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신탁방식을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 독보적 1등은 애당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으로 똑같은 지금과 같이 요즘은 아무리 분당에서 정자동 어디를 할지라도 여러분 별 차이 안 납니다. 가격이. 단 파크뷰는 좀 다르죠.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상업지에서 그죠? 300m 준주어진가 상업지인가. 그러니까 거기 빼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차이 나와야 30평 유도리 1억 몇천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입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좋은 단지인지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어쩌다가 지금 뭐 교통 조금 그 다음에 학군 이거 조금 밀려서 순회동 일부하고 정자동 일부한테 밀린 건 사실인데 그 정도는 재건축하면 완전히 만회하고 앞지를 수 있어요. 재건축 아까 얘기한 최상의 입지예요. 수익성이 상당히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삼성 한신이 용적률 191, 그 다음에 한양이 201%, 경쟁 단지들을 비해서 여기 뭐 순회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91%지만 191%면 소음값 쓰면 2평이 34평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음화나 이런 데는 몇 억씩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아마 돈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방내고라면 똑같은 평을 이동하면 돈을 받고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통합 재건축이지만 의외로 통합이 분쟁이 더 적어요. 하나 하면 옛날부터 그 비대위가 뭉쳐서 하면 되는데 둘, 세 개 뭉쳐놓잖아요. 비대위가 쉽게 자리잡기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국민평형 이상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단지에 비하여. 다른 단지는 뭐 10몇 평부터 평형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작은 평수가 많아서 평형 간의 분쟁이 되게 심한 여러분들은 그런 요소도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단지가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되게 분쟁이 별로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대지집은 여기 선도주에 지금 돼 있던 양지마을 같은 데는 내 대지집 일부가 저쪽에 단지가 있고 저쪽 단지 대지 일부는 여기가 있고 뒤 섞여 있어. 이거 보통 거리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층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70층하면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하면 지금 판교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대장이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에 설명드리지만 판교를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왜 여러분들 판교보다 뛰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최고 층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최고가 30층이에요. 여러분 25층 층층인데 여러분 35년 돼서 완전히 노후화됐어. 여기에 지금 14년밖에 새 아파트예요. 신축. 얼lum시에 여기 또 신축으로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 70층이 돼. 일단 70층짜리하고 요즘 새로 짓는 35층짜리하고 49층짜리하고 단지 자체 이 품격에서 다릅니다. 품격에서. 가치 다르고 가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단지 규모가 여러분 사실 규모는 뭐 많지는 한데 1000세대면 충분했어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1000세대 이상 대규모예요. 70층에. 일단 이렇게 바뀌면 이건 비교 안 됩니다. 판교 토리지오는. 그 다음에 인프라 비싸요. 근데 교통이 조금 나아.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신축을 입주했던 테크노밸리 여기 25년 되면 테크노밸리의 자산은 진짜 연봉 2억, 3억짜리 사람들이 사실은 25년 된 판교 프리조를 안 갑니다. 분당의 대장주에 여러분 단지로 오죠. 그래서 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세대 평면도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지금 살고 계신 분. 네? 2베이, 3베이, 32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만 해서 4베이. 판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최하 4베이에서 5베이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여러분들 중심선 지수, 벽 중심에서 중심을 돼가지고 벽수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벽 암목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32평 기준 한 2평 가까이 요즘 아파트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면적이 판교 프리지오가 똑같은 뭐 32평이라고 하면 이게 한 3평 정도 큽니다. 여러분보다 3평, 4평.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4베이에 5베이 해놓으면 이거보다 더 커져요. 실평수가 뒤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천정고 2.3, 2.3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2.6도 할 수 있고 2.9도 할 수 있어요. 천정고가 2.3 여기인가 하고 천정고가 여기 있는가 하고 정말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여러분 아예 없어요. 오늘도 나 차 가져왔는데 차가 지상을 통과해요. 지상에서 주차하자. 아, 요즘도 그런 아파트에 걸어왔어요. 다 거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없고 여기는 있긴 있는데 아주 열악해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입장들 대한민국에서 이걸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거 큰 돈 안 들입니다. 진짜 따라오세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을만 해요. 지금은 온베이비는 전국에서 버스로 투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국에서 분당에 여러 군 단지를 투어할 겁니다. 주차장 한 대 부족하죠, 여러분? 그럼 차라리 출근을 못 해줘야 돼요. 폭이 2.3m. 요즘은 법적으로 2.5m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2대도 할 수 있고요. 2.5대도 할 수 있고요. 주차폭도 나 2.5도 불편해. 그러면 3m 할 수 있어요. 한 층만 더 파면 돼요. 자,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노후화로 여러분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여러분 단지로 올 사람 별로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 때문에 또 교통 때문에 지금 가격이 세요. 여러분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그래 보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한 5,700만 원 평당, 그럼 8,6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잖아. 그죠? 여러분 누가 판교 살아요? 여기서 살지. 이제는 서울에 웬만한 사람 대치 못 가고 아니 뭐
청담 넘으면 지금 판교를 찾을 텐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단지를 찾죠. 그러면 최소 지금 개포가 1억 2천이거든요. 평당. 지금 여러분이 입주했다고 그런다면 기본이 일단 1억은 무조건 넘어갈 거고요. 지금 여러분 한 17억, 18억 하죠. 32평이. 근데 34평 1억, 2억 돈을 받고 34평을 지금 입주했어. 그러면 그게 34억, 36억 가. 근데 여러분 입주할 때 되면 이게 인플레이나 이런 다른데 반포가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압구정이 끌고 올라가면 그때는 60억 할지 70억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는 34억 이상은 무조건 한다. 그나마 이게 36평이 있으니까 판교만 해도 이렇게 포배 넓게 돼 있고 판교만 해도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큰 거를 다 합장해 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일부만 발코니 합장했어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많아. 옛날에 발코니 합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만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발코니 원래 발코니가 넓은 데다가 여기 원래 발코니가 다 이만큼 있어요. 이걸 다 합장해 버리니까 거기다 안목지수 정비하니까 한 똑같은 평균으로 지금 프리지오가 한 10평, 4평, 32평 정도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8배로 신축한다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볼까요? 8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32평, 이것도 32평인데 발코니가 다 합쳐봐야 뭐 한 몇 평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발코니예요.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다 발코니. 이거를 공사할 때 당초에 발코니 확장해서 다 이렇게 공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32평에 15평이래요. 발코니가 13평. 14평. 이걸 확장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사는 아파트 평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여기 분당 시범 한양 33평하고 신축 34평. 실면적 여러분 30평. 새로 지으면 실면적은 10평 차이, 10평이 방이 3개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방이 3개. 그러니까 방 3개가 3개를 더 넣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방이 커지고 거실이 커지고 주방이 커지고 어떤 창고가 생기고 신발장이 엄청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한양에 40평하고 신축 45평이 2평이 줄어들었지만 5평이 커요. 그 다음에 한양 60평, 새로 신축 56평이 4평 줄었지만 평수는 6.6평 커요. 자, 그러면 지금 한양의 12평부터 삼성의 36평까지는 지금 평형을 신청해도 지금 사는 것보다 6평에서 10평 커요. 내가 지금 6평 살고 있다. 신축 13평짜리를 받아도 실제로는 20평짜리를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늘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평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평으로 가든지 47평은 40평으로 56평은 50평으로 줄여가도 지금보다 넓어요. 그리고 한국법으로 안창받고 그리고 지금 두 단지 한양이나 삼성 두 단지 모두 47평 이상은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해요. 웬만하면 원 플러스 원이 가장 재테크에서는 유리해요. 아무리 지금 세금을 많이 매겨도 47, 49평은 24% 3, 4 되고 54는 64% 3, 4 되고 60은 24, 42 60은 70은 24, 52 78은 24, 62평까지 원 플러스 원이 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 개 통합합니다. 제발 통합해서 끝까지 잘 가세요. 싸우지 말고. 자, 통합의 장점은 얘기 안 해도 아까 원베리를 5개를 조각조각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입주도 못했어요. 서로 밀어버리고 싸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각조각 못하면 원벨리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1400세대, 하나는 1450세대, 하나는 400세대, 하나는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는 어림도 없죠. 합쳐서 2990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그림 같은 조경이 나오고 그림 같은 커뮤니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통합해야 하는데 재건축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각각 하게 되면 복잡해요. 몇 단지 시끄럽고 문진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합했을 때 성남시가 곱게 보내주지, 국토부가. 따로따로 한다면 여러분 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늦어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통합을 하면 비대위가 힘들어요. 비대위 골치 아파요. 상가도 골치 아파요. 근데 통합하면 오히려 비대위가 약해져요. 평형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한양의 얘기입니다. 이건. 한양은 뭐 13평 보니까 조그만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10억 낼게. 나 50평 줘. 50평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24평 살고 있어. 많이 받아야 26평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부장도 200 몇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일반 부장 할 건 일반 부장 줄이고 조합원한테 할애하면 13평이 70평도 받아요. 그러니까 적은 평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늘려놓고 싶은데 못 늘려가. 이거 엄청 불만이거든요. 그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공사비 사업비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8,000세대. 그것도 일정으로 입찰하면 여러분 입찰할 때 대박 나요. 이미. 다른데 뭐 70층짜리가 1,2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0만 원대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1,050만 원에 다른 데 1,200만 원 똑같은 마감길 이렇게 입찰도 올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규모도 크고 일시 입지 좋고 그 다음에 조합이 아니 총괄해서 전혀 골치 아프지 않아. 이런 조합은 시공사는 진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런 데는 진짜 하고 싶죠. 그리고 분당에서 1등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 내가 설령 5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온빌리 삼성이 얼마나 거기 효과를 얻었을까요? 엄청납니다. 온빌리 하나도. 옛날 아콜 하나 가지고 대리기 그냥 수주한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설사의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합을 하면 궁극지라고 얘기하죠. 가운데 있는 공원하고 뭐 삼각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어디다가 넣어서 어떻게 할 거면 이게 쉽지 않아요. 통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통합의 어떤 단점이라는 건 결국은 통합하면 개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행부 간에 조합장 간에 어떤 마찰이 있고 약간 사소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단지도 비슷하고 이익이 많이 나고 분양 잘 되고 이래서 싸울 일이 없다. 단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재건축의 기본은 지금 이거 온벨리 사례입니다. 이거 가지고 틀어져요. 여기서 지금 여기 양지마을 보시죠. 양지마을 일부 단지는 제자리 해야 돼. 뭔 소리야. 합치기로 했으면 그냥 아무 데나 뺏기게 들어가서 분양해야지. 둘 다는 안 돼요. 맞는데 좋은 입지인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아무래도 가격도 좀 분명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분당에서 내 단지 하라고 하는 단지는 분명히 합치자고는 저 뒤하고는 4만 몇백이던데 저희는 분명히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내 자리를 내가 통합해서 뺏겨야 돼? 나 혼자 하면 나 이 자리 질 수 있는데. 우리 온빌리 5개를 통합하는데 규모가 1140세대, 1056세대, 뭐 200세대, 이건 37세대. 어떤 데 용적률이 300% 넘고 어떤 데는 200% 넘고 190, 100% 완전히 중구난. 어떤 데는 한강이 잘 보이고 완전히 한강이 안 보이고. 이래서 제가 통합할 때 독립정산제. 독립정산제 하면 내가 300% 단지 있는 데는 300%에 맞게 이익이 덜 나죠. 내가 지금 200%짜리 용적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300% 있는 것보다는 독립정산제 하면 좀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좀 적어야 되겠죠. 독립정산제 안 하고 뒤섞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 단지 말고 여러분 비싸지만 190대 200 비싸지만 어느 단지 보니까 150대 200 얼마 이런 단지가 있어요 실제. 샛별말 같은 거. 아니 지금 용적률 150%대 220%인데 이걸 섞어가지고 이익을 똑같이 나누자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재건축 통합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10%밖에 차이 안 나. 손해 봐야 이만큼이야. 이거 뺏어갈 이유가 없어. 삼성 시범 거를 이만큼. 그거 뺏어간다면 통합이 안 돼. 각자 분산하는 거야. 각자 이익은 순수하게 딱 선 나눠서. 그 다음에 제자리제고수 여러분도 애당초에 이건 원래는요 통합을 하면 섞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딱 그물을 그어버리면 설계를 진짜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금 그어서 이 단지 따라 이 단지 따라 하면 아무래도 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리보다는 통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강이 보이는 단지, 안 보이는 단지 이렇게 섞어버리면, 섞어서 그냥 여러분 한강 보이는 단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자리 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설계의 효율성 때문에 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는 보니까 완전히 중앙에 한 꽤 길던데 수십 미터나 될 것 같은데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단지가 둘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둘을 그 가운데 그 공기를 갖다 밀어버리고 전부 다 같이 한다면 통으로 하나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가운데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상가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자리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다 섞어야지 왜 안 계시죠? 자, 이거는 사전에 위원장이나 조합장 간에 사전에 몇 가지 협약서를 쓰면 됩니다. 제자리 재건축이다. 두 번째, 독립정산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임원은 어떻게 나눈다, 뭐 한다. 이거 몇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총회 수의를 받고 그 합의 내용을 정관에서 딱 못 박으면 분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조직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싸워요. 가장 좋은 거는 공동조합다 이거죠. 내가 법인의 공동대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범의 조합장 따로, 여기 한양의 조합장 따로, 두 조합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면 돼요. 근데 조합장이 뭘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봤죠. 조합장이 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설령 조합장 부조합장이 좋다 치더라도 내 조합장 있는 단지가 자기만 이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독립정산적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동 그 조합장으로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등기를 투명을 안 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관에는 조합장으로 하고 등기를 그러면 대표적으로 득표를 더 많이 한 사람을 등기를 해놓고 실질적인 급여, 판공비 이런 거 다 똑같고 실제로 업무 그 내용은 똑같이 만들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사는 각 단지가 다 규모가 보니까 거의 같아. 각각 4명씩.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 각각 1명씩. 그 다음 대의원도 각각 원래 1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유를 좀 가져서 각각 65, 130명에다가 상가한테도 한 10명 정도 줘서, 우리 지금 원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한테도 그 10명 정도 줘서 총 140명 정도로 스타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가도 독립정산이기 때문에 상근이사가 있습니다. 상가 협의회 회장이. 그 협의회 회장은 상가의 정식 이사가 돼서 그러면 이사는 9명. 일이 되면 전혀 어떤 단지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지금은 열심히 2020년 특별정부개혁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두 위원장이야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을 아까 6월 4일부터 추진위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남시청은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할지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질의해가지고 그냥 서울처럼 추진위 승인은 여러분 전체 주민의 동별 없고 50% 추진위 승인 동의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50%만 내서 성남시청에 추진 승인 요청하면 바로 승인이 나옵니다. 이거 6월 4일까지가 지금부터 딱 하면 돼요. 난 분명히 요거 특별정부에 준비하면서 한쪽에서는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준비해서 승인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서 3개월 내에 추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추진 승인 받으면 그 추진위원장이나 그 감사나 이런 분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서 3개월 안에, 금년 연말 안에 조합 설립을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 설령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 설립했는데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으로 와서 그러면 조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바로 시청에다 해산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조합 방식으로 하고 처음부터 신탁을 또 빼버린 거 아니야? LH 방식을 뺀다 이거 아니에요. 하다가 신탁 방식으로 결정되면 이걸 그냥 취소하고 싶은데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금년 연말에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금년 연말에 특별정부기획에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되고 그때까지는 조합방식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조합방식 결정이 돼. 총괄 조합방식 결정됐어.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을 여러분들이 성남시에 제안을 해요. 그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도시계획 어떻게 뽑아서 바로 제안을 하고 성남시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제 통합시민으로 넘어가고 사업시행가로 가고 이제 일사체로 가요. 그런데 이걸 없이 여러분들이 특별정부계획에 지정됐어.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변 단지처럼 신탁 방식으로 할 거라면 50% 똑같이 추진이 같이 50% 동의서 얻어서 신탁사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이제 뭐 정비구역 지정 이런 거 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이거 아까 있었네요. 그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신탁 방식으로 정식으로 시행사 지정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하는 데까지 1년, 2년, 3년 동안 그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심의나 이것을 넘어가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으로 결정이 됐어. 금년 7월, 8월 달에. 근데 12월 달에 저기 여러분들이 특별정부가 지정됐어. 그러면 아까 신탁 방식에서 1년, 2년 동안 지정 동의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여러분들 정규 지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여기 정규계획 탈락했어. 탈락했으면 이거는 지금 정확치 않습니까? 탈락했으면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했어. 야, 그러면 나는 그 뭐야 선도주구하고 상관없이 개별로 다 추진할게. 우리 조합은 총괄 방식으로 해서 라고 성남시한테 집요하게 밀어넣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첫 번째로 진행되는 네 군데가 그림같이 다 성남시가 계획했던 대로 30년 입주할수록 잘 가느냐? 여러분 잘 갈 것 같습니까? 최소한 한 개 내지 2개 이상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2년, 3년, 4년 계속 선도주구 2차 선정되는 것보다 늦어지는 단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할게. 안 넣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4개는 가게 돼 있었어. 근데 4개 중에 이미 2개가 잘 멀리 뛰더라고 있어. 먼저 와라.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게. 선도주구가 상관없이. 이거는 당연히 나는 보내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근데 성남시가 안 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도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받아주면 선도주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가도 1차 작년에 선도주구로 선정된 데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내년 6월이면 시공사 선정할 수 있고 더 빨리 1등으로도 입주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두 위원장님분들은 이게 대충 흘려두시지 말고 일단은 추미 승인 지금서부터 당장 승인 받고 조합설립 인가를 금년 연말에 받는다는 목표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 특별정비구역 신청 준비도 같이 병행하는 게 정말 최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내가 한 시간 내로 짧게 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 분당 지역에는 정말 처음이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분당에 그 많은 단지지만 서울까지 몇 번 위원장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하고 이 단지는 정말 도울 필요성이 있고 잘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강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AS를 요청해요. 뭔가 잘하는 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뻐서라도 내가 도와주는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사실은 가기 싫죠. 잘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또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제가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3개의 질문을 사전에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것만 잠깐 설명 듣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거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범일구 신청에 대한 84타입 기준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입주했어. 7,000세대로. 여러분 아무리 못 가도 34억 이상 갑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평교 넘어서죠. 넘어서 평교는 비교가 안 돼. 1,000세대짜리는 정말 비교가 안 돼. 설령 거기가 교통이 좀 나왔고 테크노밸리가 있다처럼 여러분 입주할 때 테크노밸리 그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 단지로 오지 25년 다 된 그 주변 단지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프리지오 그랑군이 거의 지금 9천 가기 때문에 1억도 훨씬 더 갈 거다. 지금 잠실 엘리트가 항상 1억까지 가고 1억 이미 찍었는데 지금 다시 싸우는데 지금 다시 1억 해보겠죠. 엘리트는 마이스라는 그런 복합 개발하는 그런 호재가 있긴 해요. 그래도 송파예요. 그래서 이미 송파에서 한강이 조망된 단 이미 재건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지금 5단지가 마지막으로 한강이 조망되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잠실의 지금 현재 상태만큼은 간다. 최소한. 그 다음에 사실은 대치보다는 개포가 그래도 좀 기쳤지만 개포가 지금 1억 2천이니까 평당.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싸게는 가지 않을까. 1억 1천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최하 34억에서 한 38억? 경우에 따라 40억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당 역세권 시범 밀만이 고도제한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까? 초고층 건축 시 차별화 시소송이 생길까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압구정이 70층을 하려고 그럴까요? 70층 여러분 얘기대로 공사비 엄청 드는데 70층 하면 전부 다 70층 하는 게 아니거든요. 70층 하면서 낮은 데는 10몇 층짜리도 있어요. 이게 상징성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이나 이런데 해운대나 이런데 보세요. 80층짜리 아파트하고 똑같은 동네, 그냥 35층짜리 아파트하고 가격 많이 차이 납니다. 예, 차별화 시소송이 반드시 생기죠. 여러분 웬만한 여기 거의 비행 고도 기한에 걸려서 다른 데가 전부 다 49층 이하다. 그 자체가 여러분 다른 단지는 2등이에요. 여러분 1등이에요. 일단.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고층 올릴 때 건축비를 과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분당의 랜드마크를 만들 방법이 있나요? 이건 내 영업 비밀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요, 초고층인데 건축비를 과하게 그러니까 과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는 걸 아까 시행 두고 촉가리고 하면 과하지 않아요. 거의 온갖 순으로 시공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죠. 70층이 35층보다는 49층이 더 올라가고 49층은 70층이 더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도 70층이 진짜로 최소 양쪽에 하나씩 내지는 한 2개씩 이 정도지 전층을 75층 하다가 공사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70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양단지에 하나씩 내지 2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한 60층, 65층짜리가 또 한두 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한 49층짜리가 2개, 뭐 3개, 그 다음에 35층짜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균 공사비로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뭐 과하진 않고요. 분당의 랜드마크는 확실히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다 분당의 랜드마크가 됐어. 주변 단지보다 내가 5억이 비싸. 34평 기준으로. 그러면 공사비 세대당 한 2억씩 쓸만하지 않나? 그죠? 써야죠. 써서 단지 단지보다 5억 이상 비싸질 거라면 2억씩은 써야죠. 총괄 플러스 조합관 키우고 조합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산천이 2세대 통합적 건설을 하려면 100억만 원 스타 조합장급이 아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무나 해요?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죠. 아까 앞으로 원빈이는 제 자랑 같지만 저 없으면 감히 저런 것에 발상했죠. 제1호 특별건축도 왜 합니까? 그거 잡히게 그거 이런 거 봤는데 얼마나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 시행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템을 제가 제 조합돈을 들여서 설계사, 시행사 이런 데를 홍콩, 싱가포르 보내서 조합돈을 보내서 출장을 보내서 조경 보고 안에 커뮤니티 보고 그거 어떻게 일반 조합장 그거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능한 총괄이 오고 그 다음에 진짜 허접한 거 말고 제대로 시행사가 와서 한 8명이 서포트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조합장은 전문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영기 조합장 안 와도 돼요. 오면 더 좋고요. 안 와도 되고 진짜 중요한 덕목은 뭐냐? 도덕성입니다. 얘 아무리 좋은 시험을 대단하고 어떤 데는요 조합장이 시험을 아주 이틀하고 하는 데를 만들어버려요. 조합장 말을 하면 어쨌든 조합의 영역을 바꾸는 것 때문에 끄떡한 불러가지고 본사 사장 불러다가 조져버리면 얘가 한글로 조합장한테 조합장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상한 조합장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결국은 잘렸어요. 그리 되면 이 좋은 고급 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려요. 이리 되면 안 되죠. 조합장이 이런 진짜 고급 인력들을 누른다든지 조합장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데 시엠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입찰하는데 조합장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문제 생기죠. 그래서 진짜 도덕성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조합장은요 목에 힘 이빨 주고 조합원들 알기를 개떡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 되면 이 재건축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장은 결국은 잘립니다. 그럼 그런 조합장이 결국은 재건축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좋고 이렇게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자기가 못하면 CM이나 총괄한테 건의하고 어떻게든지 조합원 입장에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나 귀찮아. 나 몰라.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인허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공무원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조금 저는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젊게 보이려고 이제 성형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 나이 먹으면 이 직원들이 피해요. 본인들이 저 이상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제 얼굴 피곤해.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 이게 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사람만 받고 저는 이제